10월 12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가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문케어 도입 이후 실손보험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2017년도 상반기에 3조 7,200억 원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5조 1,2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줄어들면서 진료 횟수가 늘어났고 덩달아 실손보험 이용도 증가한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이 부담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내년에 20%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서울대병원 인턴이 100명 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공의 수련 규정을 어겨서 벌칙을 받는 겁니다.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인턴 기간 중에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4개 과목의 수련 시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가운데 110명이 정식 과목이 아닌 명칭이 유사한 과에서 수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공의들에게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고 서울대병원에게는 인턴 정원 110명을 감축하는 페널티를 낼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라고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다만 병원에서 시킨 대로 수련받은 전공의들은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련 문제는 융통성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고지원금은 일반 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합쳐서 20%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원금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대로 하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2개 기관을 조사했는데요. 84%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문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춘 곳이 97%, 신생아 소생술 교육을 잘 받은 기관도 98%나 됐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평원은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봉침을 놓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의사 측은 환자의 비만세포증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봉침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료계 관심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쏠려 있는데요. 사건 당시 이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유족 측은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했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사건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게 고마워하긴커녕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